다독이 인터뷰 오늘은 이주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님. 안녕하세요. 주영님, 저랑 독서 습관 모임도 하고 있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고 도끼부여 수업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나요? 독서 습관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한 거 없이 그냥 신청을 했었고요.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는 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을 무렵에 신청하게 됐고, 도끼부여 수업 같은 경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서 AS 받으려고 도끼부여 수업 신청했습니다. 글쓰기 수업은 나를 찾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를 좀 찾으셨나요?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돼서 확실히 전과 비교했을 때는 저랑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 느껴서 AS가 필요하다 해서 도끼부여 수업을 오셨잖아요. 저랑 도끼부여 수업을 9주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많이. 왜냐면 글쓰기 수업했을 때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따뜻한 AI라거나 차갑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좀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응어리들이 좀 많이 해소된 느낌이었다면, 도끼부여 수업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 방향성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출 수 있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독서 습관 모임하고 수업들을 하면서 인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첫 번째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한테 하나의 사건으로 상처가 되게 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무조건 잘해야 돼, 뭐 완벽해야 돼,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뭐 환경에 의해서 제가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사실 진짜 많이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진짜 제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이지 않다는 게 짜증이나 화는 많지만 뭐 감동을 잘 느끼고 작은 거에 막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걸 감추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눈물이 많아졌더라고요. 지난번 수업 때도 울었는데. 수업 때 맨날 울어. 근데 저 원래 진짜 안 울어가지고 친구들도 막 울었어? 막 이러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제가 표현도 좀 더 많이 하고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 요거 3가지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중심이 좀 외부로 많이 가 있었어요. 대화할 때도 이유를 찾아도 외부에서 찾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외부로부터 판단을 했어요. 사실 인간관계를 맺고 끝낸 것까지도 저는 기준이 다 외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업하고 책 읽고 하면서 제 중심을 찾다 보니까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위주의 대화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3가지 중에서 저희 그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 부모님과의 갈등이거든요. 그럼 네. 주영님 생각할 때 뭐 글쓰기 수업이나 도끼부여 수업을 듣고도 부모님과의 그런 사이가 조금 원만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듣기만 해서는 아니요? 맞는 말이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엄마 아빠한테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무조건 완벽하고 되게 자랑스러운 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제가 글쓰기 수업 하면서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때 다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확 풀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00% 풀리진 않아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싸움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막 한순간에 무조건 좋아져요, 뭐 미라클 절대 아닌데, 이게 풀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을 인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말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랑 감정의 골이 있다고 하면 사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화를 하는 게 좋고, 저는 좀 다짐한 게 엄마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 감정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이거 서운해 막 이런 것만 얘기한 것 같아서 결혼하기 전에 편지 써가지고 왜냐면 실제로 말하면 오열할 것 같아요. 우느라 멜번데 글로 좀 써가지고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영님 말씀해주신 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수업을 듣고 행동을 해서 관계 개선을 했는데 그 행동 안에 대화하는 방법을 좀 깨달았고 나를 존중하듯이 상대방도 존중을 하고 부모님이니까 자식이니까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뭐 고민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모한 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받았던 답변 중에서 주영님한테 크게 도움됐던 게 있나요? 일단 인정하라고 한 거랑 회피 성향이 있다는 거. 사실 저는 제가 회피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뭐 하나 도전할 때도 그냥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어떻게 그냥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서 오히려 약간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회피 성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더 생각해보면 도전은 하는데 끝을 못 내는 게 항상 도망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트라우마나 상처에 대한 비슷한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나 여기서 더 가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엄마 아빠가 저한테 거는 기대에 제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원망도 조금 있기도 했었고 나한테는 왜 이 정도만큼의 영리함을 주셔서 왜 더 나아가는 힘을 안 주는 건가.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알리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그거 다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지? 사실 수업 때는 못 받아들였는데 끝나고 나서 또 항상 엄청 생각하거든요. 반성의 시간을 또 가지고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었으면 안 살았어도 됐는데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도 잘한다는 걸 너무 하게 만들어 드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일하면서도 도망쳤던 이유들이 그런 말들이 너무 싫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래? 철두철미한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진짜 별거 아닌 실수에도 저한테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정도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거 내가 다 만든 건데 그냥 내가 책임져야지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한 가지 더는 제가 불안한 사람인 줄도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제 모습은 저는 되게 멋있고 내가 생각하고 맘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인생은 어떻게든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모임을 딱 시작할 때쯤부터 시간이 진짜 많아졌어요. 항상 바쁘게 쉼없이 살다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멈춰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막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우울하고 나만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남들은 다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막 하필 그 시기에 친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막 임신하고 이러니까 나는 아직 캥거루고 나만 너무 약간 애송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그랬던 게 항상 친구들보다 뭘 항상 빨리 했거든요. 뭘 배워도 빨리 하고 뭘 빨리 하는데 제가 자꾸 뒤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약간 속상했었는데 알리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이유가 저 자체가 현재에 없다고.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자꾸 제 시선이 미래에 가 있고 힘든 거에 대해서 자꾸 과거에서 찾는다고. 그때도 또 난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없는데 또 나 여기 없다고 하지 하고 또 일주일 또 내내 생각했죠. 또 기분 나빴어요? 아니요, 그때 기분은 안 나빴어요. 사실 이번에는 왜 그러지? 왜 내가 현재에 없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그거를 막 다 봤어요. 보니까 오늘에 대한 얘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뭐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고 그리고 제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고맙다. 뭐 누구랑 뭐 했다. 오늘은 누구랑 이런 시간을 보냈다. 스케줄 공유하는 스케줄러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현재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도끼부여 수업 때 마흔에 읽는 니체 있잖아요. 제가 그 책 딱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혼자 카페에서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문구가 뭐였냐면 사람은 상처를 통해
통해 성장한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확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 갇혀서 과거, 미래, 현재를 그냥 거기에 갇혀 있었구나. 상처 안에. 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아무도 나는 내 편이 없어. 나는 무조건 나 혼자서 다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대를 보냈었고,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도 나는 앞으로 이걸 혼자 다 해내야 하는데 이 상처에 갇혀서 사실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본다면 정말 미안한데 제가 다 끊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다 회피였고 불안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지금을 살자, 현재를 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 마음이 진짜 많이 편해져서 저는 딱 그 두 가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현재 가치에 집중하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딱 그때 기점으로 주영님 진짜 많이 변했어. 이제서야 내 얘기가 튕겨나오지 않고 이제 들어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제 독서 습관 모임하고 수업 비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 금액을 네.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돈 낸다고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처음에 독서 습관을 했을 때는 그냥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나다음 질문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일처리 하듯이 오늘의 투두리스트처럼 막 하고 맞아, 했었거든요. 근데 글쓰기 수업이랑 도끼부여 수업하고 하면서 아마 평생 했던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에 했던 생각들이 더 많을 정도로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그 피드백을 듣고 움직여야 돼.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저처럼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맞는 사람이니까 나는 맞아.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도 잘 살았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 엄청 오랜 시간 좀 많이 튕겨냈거든요. 근데 저도 대화를 하는데 사이에 자꾸 벽이 있는 걸 진짜 많이 느꼈었는데 한번 뵀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딱 가면서 했던 생각이 진짜 그냥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때 제 모든 얘기를 다 했었고 그러고 그냥 믿고 따라가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물론 마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살면서 저는 저라는 꼭대기를 데리고 그냥 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고 내가 나한테 진짜 무관심하게 살았구나. 제가 왜 이렇게 날카롭고 사람들을 끊어내고 그랬는지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지금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괜히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막 뭐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남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하면 일이 안 풀리는 건 또 없어요. 그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 마음이 막 자꾸 불편해. 그렇다고 하면 정말 들으면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생이 바뀐다까지는 좀 오반 것 같고요. 행복 지수는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계속 튕겨 나오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수업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진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혼자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어서 한 번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움을 주면 좋지.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실 들어갔었고 글쓰기 수업 때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계속 튕겨내다가 알리사님이랑 수업하면서 엄마랑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세요라고 하고 터놓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이걸 저도 모르게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거든요. 우리 독서 습관 모임은 처음에 들어올 때 15만 원이고 수업은 보통 뭐 20에서 3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고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 건데 그럼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얻어갈 수 있을 거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랑 평생을 살아서 자기를 진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똑같이 그랬었고 근데 막상 진짜 까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알리사님이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화났던 순간 이런 순간들을 물어봤는데 진짜 대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저는 저 스스로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아, 나는 진짜 그냥 내 가치가 나한테 맞춰져 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생각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괜찮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나 감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진짜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일을 자꾸 그만두고 사실 이런 것도 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좀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자기 자신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된달까?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막막한 게 좀 많이 해소돼서 막막하고 나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친하면 뭐가 좋아요? 결과에 크게 후회를 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원망이나 후회가 보면 저는 진짜 완전 자본주의 만만세에 돈이 최고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돈 벌어야 돼요. 막 맞아. 엄청 그랬었는데 돈 얘기만 엄청 하셨어. 또 그 전에 막 그렇게 벌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 저는 이 정도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하고 막 지금은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올스톱하고 제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을 또 엄청 후회하고 막 지금은 일을 그만둔 것도 제 선택이고 그만둔 이유마저도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둔 거라서 전혀 미련도 안 남고 후회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아서 뒤돌아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아까 주영님 말씀해 주실 때 그냥 들어서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행동해야 된다. 네. 그럼 주영님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팁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일단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을 그냥 처음에는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아서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진짜 뇌를 빼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할 일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색할 시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책 읽고 뭐 SNS 보던 그 자투리 시간에 밀리서재 읽고 아침에 거울 보고 한번 씩 웃어주고 나한테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이거는 해보니까 좀 진짜 약간 정신 나간 것 같거든요. 처음에 현타가 좀 많이 와요. 맞아, 처음에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안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하이파이브까지는 안 하더라도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올라와요. 사실 뭐 오늘도 올라오고 어제도 올라왔고 막 되는 일 없네 할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하루 중에 어떤 글이라도 조금씩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쓴다는 게 막 각 잡고 써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그냥 3줄이라도 쓰거나 꼭 생각하고 쓰지 않더라도 그날을 자꾸 기록해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차례로 넘겨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알기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도 좀 알고 그래서 글을 각 잡고 쓰진 않더라도 그냥 하루 중에 오늘 어땠는지 자기가 자기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을 안 숨겨요.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속 얘기를 정말 안 하고 부모님도 모르고 절대 티를 안 내가지고 아무도 정말 몰랐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계속 말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진짜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하면 이게 내가 좀 나한테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닐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 말 했다가 괜히 얘가 불쾌해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든 생각이 불쾌하지 않게 예쁘게 말하면 되지. 그럼 되지. 세게 말하지 않으면 되지. 딕션을 살살 부드럽게 하면 되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이렇다는 거 정도는 말해도 되지. 이거 감정들을 자꾸 숨기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던 게 남자친구는 저한테 질투가 나서 저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을 못해? 내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질투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분노라고 받아들여서 왜 나한테 화를 내? 이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니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런 패턴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막 답답한 거예요. 걔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내가 답답하고 저는 화냈다가 우울했다, 짜증냈다, 행복했다가 또 너무 사랑해줬다가 막 이러니까 처음에 이게 너무 혼란스럽구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괜찮냐고 뭐 하고 너 속상했겠다. 친구들이 막 이러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감정을 표현하니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서는 이게 우울한 게 아니고 속상한 거구나. 아, 감정을 좀 더 딥하게 알게 됐네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게 요새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감동받아서 우는 게 저한테는 왜 울지? AI. 감동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웃어야지. 감동받아서 왜 눈물이 나지? 였는데 울더라고요. 사람이었어요. 휴먼. 맞아. 며칠 전에 폭풍 오열을, 기쁜 마음에 폭풍 오열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최근에 원싱 책 읽었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그 가치를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녹여내면 좋을지 이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번 수업 때 알리사님이 저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약간 익사이팅 거래 재미에 미친 자여가지고 재미있는 거 너무 좋아해서 체험하고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 실증도 금방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어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그걸 딥하게 구체화는 못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살다간 진짜 내가 미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젊음이라는 에너지도 있으니까, 그니까 내가 이거를 버티고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느꼈던 게, 글쓰기 수업하면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잖아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게 이렇게 많으니까 네가 그동안 이렇게 날카로웠겠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을 저한테 자꾸 가혹하게 시키는 거니까 그때 되면 내가 진짜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게 확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던 일도 사실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싫은 게 또 잘해요. 성과가 잘 나와가지고 막 그만둔다고 하면 또 잡고, 그니까 적성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무 힘든데, 근데 사실 속으로는 제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걸 저만 아니까 그걸 내가 알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버티면서 살다가는 언젠가 큰일이 나겠다 이렇게 느낀 거네요. 막연하긴 하지만 주영님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려지는 미래가 있나요? 사실 아직은 없어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선택한 것 같아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겠지만 취미로 일하고 싶다.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취미로 일하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 놓치고 당장 돈 많이 벌어야지. 뒤바뀐 거지. 네. 그거에 꽂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세상이 살만하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희망적인 곳이다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마음먹은 거 안 되는 거 없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음먹은 건 어쨌든 다 하면서 해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안 되는 건 없다는 거. 그 방법을 모를 뿐이고, 저도 지금 그 방법을 모르니까 알리사님이랑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 선택에 의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뭐 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좀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의 꿈. 근데 이게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겁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고 취미로 일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즐겁게 살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너 진짜 활기차고, 너는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는 시험 치는 것도 항상 결과도 좋고, 너는 진짜 대단해.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뿌듯하지 않고 되게 현타 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오늘 내일이 나는 너무 싫고 내일 당장 눈 떠서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이
되게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도 많고 짜증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숨기는 거에 너무 능숙한 사람이라서 제가 저 자신도 속였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 그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던 것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부모님의 기대나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진짜 전혀 몰랐었는데 이게 한번 건드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다 어린아이 하나씩 품고 네. 산다고 하잖아요. 그 애기가 보여서 음. 약간 내가 너를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하더라도 나한테도 내가 솔직해지고 타인한테도 내가 솔직해지고 하면서 표현을 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쵸? 오늘 주영님 얘기에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또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주영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